안녕하세요. 공짜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이 기업들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화학을 플레이하면서 정말 심플하게 이것만 보면 되던데 사람들이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복잡하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것들은 계속 이제 효성 TNC, 대한유화, 그리고 현대제철도 좀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소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의식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의식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제 이 커뮤니티 게시글에 회원 전용 게시글에서는 계속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화학 가격 데이터들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바로 받아서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화학이나 소재 관련된 주식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OECD LEI라고 검색을 하세요. 여기 두 번째 거를 누르게 되시면 이 이렇게 뜹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컨트리는 중국만 선택을 하시고 시간은 이제 길게 뽑아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중국 거가 뽑히죠. 그리고 이제 엑스포트를 통해서 엑셀로 이제 뽑아 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소재와 철강 관련된 주가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특히 중국의 어떤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 보시면 요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 상승 구간, 이 바닥에서 턴해서 상승 구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미친 듯이 빠졌다. 미친 듯이 빠졌는데 중국이 뭔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하고 크레딧 임펄스가 좀 반등을 하고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그때 이제 화학 주식들을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르는 구간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이제 PBR을 봐야 돼요. PB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올려둔 건데, 이게 대한유화라고 보시죠. 대한유화의 PBR입니다. 아까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턴하고 올라갈 때 꾸역꾸역 PBR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PBR이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맥스가 한 1.3배, 1.4배 정도였어요. 그럼 요 구간에선 팔고, 요 바닥 구간의 PBR, 과거에 이제 업황이 진짜 더럽게 나쁠 때가 한 0.3배, 0.4배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하이닉스만 좀 비슷한 게 있죠. 하이닉스도 미니멈으로 PBR이 0.8배, 과점이고 하다 보니까 0.8배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사면은 시간 지나면 먹는다, 이런 컨셉인데, 이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시크리컬이잖아요. 시크리컬이니까 PBR 밴드를 이용해야 되고, 이 PBR 밴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보는데 그 큰 틀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사고 있는 회사들이 PBR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PBR이 업황이 평균적으로 회귀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최상단까지 갈 수 있는 업황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과거 평균적인 PBR 정도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현재 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목표가들이 과거 평균 PBR 수준으로 다들 책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화학 가격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스판덱스, 효성 TNC에서는 이제 CCFG 그룹이 편해요. CCFG 그룹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 스판덱스가 있습니다. 이 스판덱스 들어가서 보죠. 자, 스판덱스 들어가서 보면 여기 가격 차트가 있어요. 여기 계속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유료라서 이제 볼 수가 없고, 제가 요새 뭘 보고 있냐면 여기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이라고 눌러보시면 한국어로 번역해 보죠. 이게 1월 12일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기사 같은 거 통찰력 뭐 인사이트 내용인데,
이것만 좀 보셨으면은 효성 TNC를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다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판덱스 가격이 역사적 저점이다. 핵심 포인트만 볼게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보통 화학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판가가 뒤이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PTMEG, BDO, MMDI 모두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판덱스 공장 가동률이 설 연휴 전에 57%에서 현재 72%로 15% 올랐다. 그리고 재고를 보면은 재고가 빠르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스판덱스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가격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스판덱스나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이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섬유 쪽이잖아요. 그러면 섬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화학 가격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0ppi.com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보면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이제 엑셀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좀 뜨는 게 걸려서 그렇지. 조금 내려 볼게요. 내려가서 보면 여기 100ppi.com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사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PPP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폴리에스테르 가격들, 그다음에 스판덱스 가격 이렇게 있는데 이 면화와 관련된 가격들이 있거든요. 이 면화 가격, 면화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섬유 쪽에서 뭔가 그 좋은 이슈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MEG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면화와 관련된 폴리에스터 체인에 관련된 화학 가격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어떤 주가를 볼 때 이 군집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A 뭐 핸드셋 업종이 올라갈 때는 핸드셋 관련 주식들이 다 같이 움직이듯이 이 화학 가격들은 단일 품목 하나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경우는 단기 시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체인이 올라가면은 폴리에스터 관련된 그 화학 제품 가격들이 막 같이 올라가고, 가급적이면 같이 올라가고, 플라스틱 관련된 이 LDP나 PP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CCFG 그룹에서 이제 보는 거죠. 폴리에스테르 체인, MEG 가격 어떻게 되고 있지?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튼, 면화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폴리에스터 체인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폴리에스터 체인에서 스판덱스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스판덱스 관련된 뭐 시황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 반등할 수 있는지 계속 봐야겠다. 이렇게 보면서 스판덱스 가격은 CCFG 그룹이나 또는 이 100ppi.com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가격이 우상향하느냐를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방법이 이제 가장 저는 합리적이고, 이 화학 가격이 오를 때는 계속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화학 가격에 이 계속 이제 뒷받침될 수 있는 근간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이냐,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 OECD 경기 지수가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 화학 관련된 주식들이나 소재 관련된 주식들은 가급적 다 때리고 나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화학 가격들을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효성 TNC는 이 스판덱스 하나만 보면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데 저도 이걸 다 외우진 못해요.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계통도 이런 것만 그냥 뽑아 가지고 보거나 내용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생산하고 누가 뭘 생산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퓨어 케미칼이니 뭐 하이브리드 케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제 간단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유안타 증권의 보고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밸류 체인이 있어요. 이 밸류 체인이랑 요 밸류 체인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들의 가격들을 다 조금 보면 돼요. 뭐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부타디엔, PP, EG, P 요 가격들을 보고 이 가격들이 우상향하면은 지금 대한유화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구나. 심지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더 나빠지지 않는 구간이지 않을까? 박살날 만큼 박살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유화를 보게 되면 제가 정리한 거는 저는 이제 뭐 엑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에 해당하는 화학 가격들이 있고 이 화학 가격들을 찾는 거예요. 이거 다 그 CCFG 그룹에 있는 거잖아요. CCFG 그룹에 LDP 있고 PP 있고 바닥에서 턴을 하려고 하네. MEG 가격 올라오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부타디엔까지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구나. 이 부타디엔은 이제 100ppi.com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사진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P나 PP는 이쪽도 벤젠, 톨루엔, 자일렌도 다 지금 저기 100ppi.com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BR 밴드 과거 잘 나갈 때는 1.34배까지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겁내지 말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뒷받침돼서 올라가면 운 좋으면 다시 예전처럼 1.4배까지 가는 거고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제 평균적인 업황만 회복을 한다면 PBR 이제 평균 한 0.89배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로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보고 PBR 밴드가 지금 하단 국면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관련된 제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와, 이 하단은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거야라고 베팅하는 거는 사실 이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화학 가격이 좀 반등을 해야지 이거 줄줄 빠지는데 이걸 왜 사냐 이런 컨셉이라서 화학 가격이 좀 반등할 때 따라 붙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화학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정책과 맞물려서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는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가능성, OECD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 중국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가능성,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PBR이 지금 정말 바닥이고 여기 이제 생산되는 제품에 관련된 그 화학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재료가 어떻고 판가가 어떻고 스프레드가 어떻고 그거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수익 추정하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고 투자자는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이제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복잡하지만 뭘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냐면 제가 유안타 증권 보고서를 좋아하는 게 이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가지고 그냥 이것만 봐도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증설 일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예를 들어 증설 관련된 거가 어떻게 돼서 Q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공급은 이제 증설을 계획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설 관련된 일정들 그 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요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암만 분석한다 해도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크리컬은 분석 자체가 공급에 이제 치우쳐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제 수요는 이제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으로 회복할 거다라고 이제 2022년 11월에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그래서 보고서를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그 증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파트별로 나눠서 고민을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그러면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021년도에 정점을 찍으러 갈 때 이 포스코 홀딩스의 PBR이 사실 맥스가 0.6배였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뭐 염호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포스코 홀딩스의 PBR을 더 좋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PBR이 한 중간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에는 염호 가치가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 거고 그 중국의 그 철강 가격이 돌아설 것을 녹아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올해쯤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었던 이유가 이 PBR 밴드의 어떤 제한적인 중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고민했을 때.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에 해당하는 열연 코일 가격. 이 열연 코일 가격이 그렇게 센 거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열연 코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열연 코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PBR이 이제 같이 끌려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현대제철이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다면, 이거 물론 이게 염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큰 메인 어떤 이익의 어떤 체력은 둘 다 철강이라는 거죠. 과거 2017년부터 주가 상관관계는 0.85배고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철강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중국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이제 베팅을 한다면,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제철을 지금 플레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의 PBR은 이제 과거 그 평균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이제 철광석 가격을 이제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광석 가격이 컨트롤되면 이 열연 코일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철광석 가격을 막 잡니 마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열연 가격, 이 열연 가격들이 이제 움직이느냐, 이 계속 이제 움직이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이 이제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열연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열연 가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철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강에서 보게 되면 열간 아변 코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열간 아변 코일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살짝 조정 나왔어요. 1월 16일인가 이때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이거가 조정 나온 게 아마 철광석 가격 때려잡는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세, 요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 철강 가격 시세를 내가 어디서 볼 거냐? 이 파이낸스 신화닷컴, 그러니까 신화통신이죠. 신화통신, 중국의 신화통신인데 finance.sina.coe.c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기 보면은 이 선물 가격들이 있어요. 이 선물 가격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뭐 골드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단 말이죠. 요걸 이제 더보기 이제 눌러서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저우 상품 거래소 대련 뭐 상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대련에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PVC도 볼 수 있어요. PVC도 이렇게 일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차트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철광석 가격도 있고, 자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대환유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 플라스틱이 이제 PPP P 쪽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대환유화 차트, 대환유화 주가도 여기에 연동되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죠. 자 폴리프로필렌도 있고, 이건 이제 PP, 이건 P고 이제 이건 PP로 보이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새 탭에서 링크를 열면, 자 최근에 이제 PP 가격도 선물 가격이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는 거고, 100ppi.com은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를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가격도 있고, 이게 모든 가격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가격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하이 여기서는 또 이제 한글로 바꿔야죠. 한국어로 바꿔서 알루미늄 가격, 그다음 천연고무는 이제 금호석유 이쪽에 이제 영향을 줄 거예요. 이제 천연고무 가격도 제가 보니까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언급은 안 드렸는데 금호석유도 좀 볼만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 가격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업사이드가 있느냐는 많이 빠졌느냐, 상대적으로. 죽을 듯이 빠졌어야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시크리컬이니까. 그걸 이제 고민해서 사는 거죠. 그다음 열연 코일. 열연 코일 차트 이제 100ppi.com에서 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차트처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철광석 가격 무슨 이슈 나오면서 또 이제 지지선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며칠 더 봐야겠죠. 저는 이제 철광석 가격 컨트롤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걸 이제 보고 싶은데, 이게 통한다라고, 아니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열연 코일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현대제철을 이제 미친 듯이 사야죠.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그냥 화학 주가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가격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상해 쪽은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상품들, 뭐 P든 PP든 그 다음에 PVC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뭐 열연 코일 가격이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어, 가급적이면은 뭐 주식을 좀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KCC 글라스도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리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리 가격도 요즘 살짝 반등했어요.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이 다 이 유리에 이제 연동되는 건 아니고 그 자동차에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KCC 글라스가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매출 포지션 상으로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나서는 유리 쪽에 이제 만약에 KCC 글라스가 더 올라갔다면 유리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학 가격들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여기 이제 케미칼에서 P가 있죠. P가 여기 떴네요. LDP 가격, 그리고 케미칼에서 PP, PP가 이제 또 반등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환유화가 이제 화학 가격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스판덱스가 이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갔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스판덱스가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연 코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모습을, 여기 어디냐, 이 신화 통신에서 차트로 확인한다면, 열연이 어디 갔더라? 열연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천연고무, 이거죠. 이게 열연이에요. 열연 한국어로 바꾸면, 자, 열연 가격이 이제 계속 우상향하고 전고점을 또 살짝, 여기에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뭐 포스코 홀딩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른 현대제철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 뭐 롤마진이 어떠니 원재료 대비 판가에서 스프레드가 어떠니, 이거는 그냥 애널리스트 보고서 그냥 보고 체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결국 이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의 포지션과 그 포지션에 매칭되는 화학 가격들이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느냐, 이걸 이제 잘 체크하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PBR 밴드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 밸류에이션 복잡하게 EV, EBITDA나 뭐 이렇게 쓸 필요 없고 PBR 밴드 하나만 봐도 충분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중국이 최악을 끝나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는 화학 시세 플레이 방법이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은 효성 TNC나 대환유화나 현대제철은 일단은 PBR 과거 평균 정도까지는 회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올라간다면 PBR 상단을 한번 도전을 하겠구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